$120대 테슬라 매수 기회일까? 전문가들 의견은? 한경마켓프로는 국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5명에게 올해 테슬라 투자와 관련해서 물어봤다. 이 중 3명은 현 테슬라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전망, 나머지 2명은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하기에는 이른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꿈의 천슬라로 불리며 천정부지로 치솟던 테슬라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트위터 경영에 전념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오너 리스크와 중국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60% 넘게 추락한 데 이어 새해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주당 $122에 거래되고 있다. 우선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 전문가들은 현 주가를 바닥권이라고 봤다. 또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성장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도 테슬라의 외형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나아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공급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전기차 가격이 하락할 경우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던 경쟁업체들의 경영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번 마켓이슈 폴에 참여한 한 애널리스트는 CEO 리스크를 비롯해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으로 테슬라 주가가 조정받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 테슬라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바라본 테슬라는 호재보단 악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주가의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호재성 이슈가 부각될 경우 테슬라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란 분석이다. 올 상반기까지 테슬라 주가 $100 붕괴설과 관련해선 5명 중 3명이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 주가가 여전히 바닥을 찍지 않았다며 향후 $100가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재고가 쌓이자 테슬라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열흘간 한시적으로 상하이 공장 생산을 중단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재고가 쌓이면 결국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 주가도 이에 맞춰 $100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는 전기차 수요 둔화 악재가 테슬라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의 지분 매각 등 추가적인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주가가 $100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본 것이다. 더군다나 테슬라 주가가 $100 밑으로 하락하면 대기 수급도 상당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테슬라 주가가 한시적으로 $100를 밑돌 수는 있으나 매수세가 몰리면서 곧바로 주가가 회복할 것이란 분석이다. 리비안, 일부 고위 간부 퇴사, 주가 하락. 미국 전기 트럭 업체인 리비안 자동차에서 고위 간부 여러 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회사를 떠난 고위 간부 가운데에는 차체 엔지니어링을 책임지는 부사장과 공급망 관리 책임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 고위 간부가 최근 수개월 회사에서 퇴사했다면서 리비안 측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리비안 최근 주가는 하락 추세이다. 리비안은 2021년 전기 픽업 트럭 R1T와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1S를 출시하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해 초 연간 생산 목표를 5만 대에서 그 절반인 2만 5천 대로 감축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리비안은 지난해 80% 넘게 폭락했다. 올 들어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리비안은 4일 지난해 생산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목표보다 약 700대 적은 24,337대를 생산해 이 가운데 2332대를 고객들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목표에 못 미치는 생산 대수를 발표한 날 주가는 올랐지만 전망은 밝지 않았다. 리비안 주가는 2021년 11월 기업 공개에서 폭등하고 이후 한동안 급등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 추락하기 시작해 바닥을 기고 있다. 최근 종가를 기준으로 IPO 공모가에 비해 79% 폭락했다. 리비안을 빠져나간 인력 가운데는 리비안에서 오래 근무한 이들도 많다. 차체 내장 부문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랜디 프랭크 부사장, 부품 구매를 책임지는 스티브 고론스키 부사장 등 장기 근속 간부 2명이 올해 회사를 떠났다. 프랭크는 2019년 포드에서 리비안에 합류했고 고론스키는 그보다 1년 앞선 2018년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에서 리비안으로 옮긴 인물이다. 또 초창기 멤버인 리비안 전략부문 책임자 패트릭 헌트는 지난해 말 회사를 떠났다.
그는 2015년에 리비안에 합류했다. 리비안이 지난해 폭락했지만 올해 반등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폭락 뒤에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낙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하방 모멘텀이 커 이듬해 반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런스에 따르면 울프리서치 조사에서 2006년 이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울프리서치는 시가총액 기준 미국 1000대 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에 최악의 주가 흐름을 보인 업체들은 이듬해 주가 역시 시장 수익률보다 평균 4%포인트 낮은 성적을 냈다.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한 이듬해에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보다 성적이 더 나빴다는 것이다. 지난해 러셀 1000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15개 최악 종목들은 81에서 98% 폭락했다. 전기차 업체 루시드그룹, 어펌홀딩스, 노바백스, 카바나 등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 또 리비안 역시 80% 넘게 폭락해 코인베이스와 함께 15개 종목의 이름이 올라갔다. 애플의 유별난 입단속. 입 열면 수조원 배상, 군불만 되는 애플페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지난해 8월부터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애플과 현대카드는 지금까지 이 같은 입장만 내놓고 있다. 애플페이 준비 정황이 업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금융감독원도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은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한다. 애플과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관련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선 애플의 악명 높은 NDA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NDA는 회사 간 계약 체결 시 3자에게 정보 노출을 금지하는 약속을 정하며 작성하는 문서다. 이를 어기면 비밀을 누설한 쪽이 법률적인 규제를 받는다. 기업 간의 NDA 체결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애플의 NDA가 유별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은 상장사나 주요 고객사도 예외 없이 엄격한 NDA 준수를 강요한다고 말했다. 만약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면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한 관계자는 현대카드 직원이 애플페이 정보를 언론이나 외부에 누설하면 개인이더라도 수조 원대의 배상금을 애플이 요구하는 조건의 NDA를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비밀주의 집착은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서 비롯됐다. 잡스는 신제품 출시에서 놀라움이란 요소를 중시했고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스펙터클한 일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비밀 유지를 강조했었다. 현재도 애플은 놀라움과 즐거움에 중점을 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 출시가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결국 해를 넘겼다. 현재 금감원은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친 상태며 법적 이슈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분석국에서 약관 심사를 수리했고 현재 법적 이슈 검토를 위해 감독국과 금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해당 이슈만 해결되면 애플페이는 바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럭셔리 전기차 루시드 고질적 물류 문제 해결했나? 럭셔리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지난해 연간 7,1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생산량 가이던스 6,000에서 7,000대를 넘어선 수치다. 그동안 실적의 발목을 잡아왔던 생산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루시드는 12일 지난 4분기에 애리조나 공장에서 3,493대를 생산하고 1,93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3분기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연간 총 생산량은 7,180대로 집계됐다. 다만 배송은 생산에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총 배송량은 4,369대에 그쳤다. 회사는 지난 11월에 물류 문제로 인해 향후 몇 분기 동안 배송 물량이 생산 물량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시드의 생산량이 회사 가이던스를 넘어섰지만 이는 원래 계획에서 2차례나 후퇴한 수치다. 당초 루시드는 지난해 2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 세계 공급망 문제로 부품 조달에 차질을 겪으면서 2차례나 생산량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 2월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 8월에는 물류 문제 영향 때문이었다. 루시드는 이번에는 총 판매 예약 대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34,000대의 예약이 밀려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만 대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루시드는 오는 2월 22일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폭락한 중국 전기차주. 올해 정책 기대 의견과 어려워 엇갈려. 중국 주요 전기차 종목들이 지난해 20%대에서 80%대까지도 폭락했다. 지난달까지 중국 전기차 월간 판매량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종료된 가운데 증권가는 올해 경기 부양 기조 속 새 정책 방향성을 주목하고 있다. 윈드와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비아디는 27.7% 하락했다. 위오토는 36.4%, 니오는 69.2%, 샤오펑은 80.3%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65.0% 내렸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7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잠정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간 판매량은 648만 대로 목표치에 근접했다. 한수진 하나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연말 효과가 기대보단 부진했으나 마지막 국가 보조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개별 기업들의 판촉 활동이 더해져 판매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내연차 구매세 혜택 종료 시점 도래와 내연차 판촉 활동 확대로 12월 내연차 소매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월간 전기차 침투율은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비아디는 지난달 월간 점유율 31%로 1위를 수성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판매량은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다. 상해 GM우리는 점유율 11%, 테슬라는 12월 마지막 주 상하이 공장에 완성차 생산 라인 공장 가동 중단에 점유율 7%로 3위를 기록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4사 중에서는 리오토가 점유율 2.1%로 선두였고 니오, 샤오펑, 네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간 누적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는 비아디가 점유율 29%로 중국 전기차 시장 1위 자리를 굳혔다. 테슬라는 11%, 상해 GM우린이 9%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새해 중국 전기차 시장은 국가 보조금이 종료된 첫 해다. 1월 중국 전기차 수요는 이른 춘절 연휴와 작년 연말의 집중 구매 영향으로 인해 2021년, 2022년 동기 대비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850만 대, 전기차 침투율은 36%로 전망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자동차 소비 안정의 중요성 확인을 재차 언급했으며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촉진과 관련된 정책 루머도 확산되고 있다. 한 연구원은 당초 목표치보다 늘었지만 급격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다만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한 과도한 비관적 태세는 다소 완화된 모습인데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변화와 예상보다 빠른 탄산 리튬 가격 하락 시기, 새로운 전기차 수요 촉진책 출범 가능성 때문이라고 짚었다.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실제 판매량은 현 목표치보다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변화로 인해 2022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 방역 리스크가 해소됐으며 확산세가 안정화된 이후 수요의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면서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 모멘텀에 대해선 증권가 의견이 엇갈린다. 한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소비 촉진책이 출범될 가능성은 다소 높다고 예상되며 촉진책 출범은 전기차 밸류체인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소비 부양을 위한 간접적인 정책의 발표 혹은 지방정부 자체적인 정책 지원 가능성은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보조금만큼 직접적인 정책의 재현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속 줄여가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견지해왔음을 고려할 때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한일 삼성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전기차 정책이 발표된다고 가정해도 중저가의 전기차 중심의 판매 호조를 전망하는 현재의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며 2023년 중국 전기차 선호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가성비라고 전했다.